자, 18년 9월 평가원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제시문입니다. 구조도를 한번 그리면서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 제시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사실은. 근데 몇 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시작하면 제시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미술관에 오래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사람이 있대. 근데 사실 이게 뭐야? 작품이었던 거야, 작품.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 한다. 그래서 X는 뭐야? 우리 이제부터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걸 볼 건가 봐. 그래서 사례를 줬고, 어디서? 미술관에서, 짠, 이렇게 해야겠다. 미술관에서, 보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 거야. 이렇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작품이었어. 자, 이렇게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현실성이 높다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똑같이 표현하는 걸 사실성이 높다한다. 자, 여기서 이제 현실성과 사실성이라는 어떤 기준을 줬잖아. 선생님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는칼이라는 표현을 써. 여기에 보면 현실성과 사실성이라는 기준을 줬고, 이게 이제 일종의 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작은 칼을. 그래서 현실성의 정의는 흔히 볼 수 있는 대상, 그치? 그리고 사실성은 그걸 실제처럼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이라는 걸 만약에 그리면 현실성은 떨어지는 거야.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 용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했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활용정적 눈을 찍었더니 날라갔어. 이건 사실성은 높이 그린 거야.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그치? 이런 현실성과 사실성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줬어. 그리고 이 기준은 나 이제 아는 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시소처럼 위아래로 시소처럼 약간 그런 경우도 많고, 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적용해서 다른 영역에 적용해 갖고 이제 진행을 할 거야. 이걸 이제 아는 칼 구조도라고 해. 그래서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 리얼리즘이야. 그러니까 얘의 특징이 나온 거야. 한 번 더 이제 뒤에 반복돼서 나오는데, 같은 리얼리즘 경향의 팝아트와 비교하면 좋대. 그러니까 사실은 요 팝아트라고 하는 거를 주고 얘를 알고 싶은 거야, 우리는 하이퍼 리얼리즘을. 그치? 그래서 이 하이퍼 리얼리즘을 분석하기 위해서 같은 계열, 리얼리즘 계열에 있는 팝아트를 한번 보겠대. 서로 비교 대조하겠대. 그치? 그럼 비교 대조도 나오겠지. 공통점 차이점. 그래서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미국에서 발달해서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팝아트라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는 점이 공통점. 그러면 1960년대 미국에서 발전했고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는 거야. 미국 애들의 어떤 일상적인 소비주의적인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삼는 거야. 자, 근데 이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해. 얘는 이 대상에 대한 태도가 함축적 변형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실성은 둘 다 올라가겠지. 왜? 미국의 자본주의 대상이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치? 근데 얘는 함축적으로 변형하니까 어때? 사실성은 떨어지겠지. 캐리커처처럼 막 뭐 마릴린 먼로 사진 막 이렇게 찍어 놓는 거, 깡통을 막 인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팝아트잖아. 근데 하이퍼 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라고 했대.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 리얼리즘은 현실성뿐만 아니라, 여기서 용어가 하나 나왔지.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니? 트렁프레로. 오케이? 트렁프레로. 여기 보면 속임수, 그림이라는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을 정밀하게 재현할. 그치? 트렁프렐류라는 흐름을 이어받아서 사실성도 추구해. 그러니까 여기가 구가 아닐까 싶어, 선생님은. 이 제시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구. 얘는 사실성을, 트렁프렐류라는 것을 서 사실성을 추구했다. 얘랑은 다르게. 그치? 그래서 두 개의 매체적 특성도 나오는데, 얘는 인쇄 매체를 쓰고, 그치? 하이퍼 리얼리즘은 다양한 재료나 기계적 방식을 적극 활용해서 아주 똑같이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했어. 여기까지는 일단 이론인 거야. 그래서 현실성과 사실성이라는 칼을 줬고,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을 비교해서 하이퍼리얼리즘을 봤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다음 문단에서는 하이퍼리얼리즘을 포 이그젠플로, 그치?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래서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라는 작품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 여자를 아주 정말로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주제적인 면은 얘가 욕망의 주체고 얘가 욕망의 객체야. 얘는 주체고 얘는 객체야. 그치? 자본주의 어떤 욕망의 주체와 객체로 되어 있고, 또 여기서 주제는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물질에 대한 탐욕. 그래, 과잉 소비를 얘기를 하는 거야. 넘칠 듯이. 이게 이제 주제야. 자, 근데 이제 기법 표현상으로 봐봐. 주제적인 면이 이쪽 문단이었으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표현상의 문단이. 근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이 하이퍼 리얼리즘의 특징 때문에. 그치? 그래서 표현으로 넘어왔을 때는 일단 첫 번째는 받침이 없이 제약됐어. 그래서 착각하게끔. 그치? 두 번째는 사람을 찰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직접 사람에다가 덧발랐어. 사람을 진짜로 땄어. 실물을 주용했다는 거야. 그치? 세 번째는 재료가 청동, 금속이 아니라 합성수지, 폴리, 유리, 섬유 등을 사용했어. 에어브러시로 채색했어. 똑같이 표현하려고. 게다가 오브제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물건을 갖다 넣었어. 그치? 1번, 2번, 3번 막 특징들이 쭉 나오지? 그리고 쇼핑카트와 이거는 그대로 갖고 왔어. 그치? 뭐 4번쯤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상의 특징이 또 들어오는 거야. 문제에서도 얘도 중요하겠지. 그렇게 하고서는 뭐 편안한 뭐 감상자 어떻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Y를 이렇게 폈고, Y는 생각보다 이제 좀 편안하게 뽑았고, 그러니까 제시문을 보자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사실성과 현실성, 요런 아는 칼 구조도라고 하는 게 이론을 딱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이론, 이 동그라미가 실제 구체적으로 팝아트나 하이퍼 리얼리즘에 어떻게 동그라미가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공통점 차이점이잖아. 사실성, 얘는 현실성뿐만 아니라 사실성을 추구했다. 그치? 그래놓고 그 사실성을 추구하는데 이런 주제의 작품이 있었는데 표현상에서 이러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 라고까지가 이 제시문의 글이었어. 괜찮지?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는데 선생님이랑 또 문제도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 자, 기억은 사실성이고 니은은 현실성이야. 거꾸로였나? 기억이 현실성이고 니은이 사실성이야. 헷갈린다. 적어놓자. 얘가 현실성, 얘가 사실성. 자, 그래서 적절한 걸 고르고 있고요. 팝아트와 하이퍼리얼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기억이 뭐야? 현실성을 높였어. 그치? 맞는 말이지? 현실성을 높였어. 답이 1번인가 그럼.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니은이 높다라고 할 수 있다. 니은이 뭐였어? 사실성이었지. 함축적으로 변형하면 사실성은 어때? 떨어지겠지. 잘못됐지. 하이퍼리얼리즘은 팝아트와 달리 트롱 브이페유, 그치? 사실성이지. 그래서 뭐를 추구하는 거야? 현실성이 아니라 사실성을 추구한 거야. 팝아트 하이퍼리얼리즘, 이게 굳이 일종의 제일 중요한 공통적 차이점 중에 차이점이니까. 팝아트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니은을 추구하고, 이건 뭐 인쇄 매체를 활용했던 건 소통하려고 뭐 그런 거라서 이건 아닌가, 그치? 팝아트 하이퍼 리얼리즘 모두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아니야,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추구한 건 하이퍼 리얼리즘이야. 팝아트는 뭐만? 기억만. 니은은 없었어. 됐지? 이런 식으로 풀어서 공통점 차이점들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였어.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나온 거지 지금.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 자, 디귿은 이제 작품에 대한 거야. 그치? 그 작품이 이제 이 작품이 디귿이야. 얘가 디귿이었어, 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현한 인체의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여 받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그치? 찰흙을 원형으로 만들지 않았고 석고를 덧받쳐, 그치? 현실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욕망의 주체는 주제네. 내용도 같이 들어오네. 이제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욕망의 객체는 실제로 대체했다. 좋아. 가능해. 동그라미.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합성수지, 폴리머, 신재료.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에서 요거는 맞는데 합리적 소비가 아니라 이 주제가 뭐였다는 거지. 저 작품의 주제가 욕망의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과잉 소비. 그치? 욕망이 과하다. 욕망이 조금
오바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잖아. 비판적 의식이었잖아. 그치? 답 5번이야. 문맥 문제는, 이게 이제 순서는 좀 바꿔놨는데, 문맥 문제는 뭐 2번이야. 거기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고, 약간 이런 문제를 풀을 적에 약간 어려우면 한자어로 일단 바꿔봐. 1번. 한자어로. 포함이다,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치? 혹은 니는 영어가 편하면 영어로도 바꿔봐.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영어로 표현하면. 그치? 한자로 바꿔. 근데 뭐, 개 중에 있더라고. 영어가 편한 애들. 그럼 영어로 한번 바꿔봐. 뭐 여기서 다의어와 관련된 거. 특히. 그치? 서술어가 다이어 안에서 이렇게 쓰임이 다를 경우가 많잖아. 그럴 때는 약간 바꿔보는 거. 요게 일종의 팁이야. 자, 이제 3점짜리 문제 18번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나마 애들이 조금 많이 틀렸던 건 18번 문제야. 근데 얘가 왜 틀리냐면 되게 쉽거든, 사실은. 풀어봐서 알겠지만 얘는 특징이 이제 말을 직접 갖다 놓은 거고, 얘는 의자를 갖다가 사진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은 거야. 그치? 실제 사진, 언어적으로 정의한 의자란, 뭐 네이버에서 사진을 해갖고 의자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통적 차이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 우리 디귿을 봤던 얘랑도 비교했을 적에, 얘랑도 비교를 했을 적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헷갈리게 나오는 거야. 쿠렐로스, 코스쿠스, 또 헨슨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려. 혹은 이렇게 주는 경우도 많아. 기역, 니은, 디귿. 이래도 헷갈려. 문제 풀다 보면 너무 헷갈려. 이럴 때는 팁이 뭐냐면 그냥 제일 직관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쿠렐로스를 말로 바꿔. 말이라고. 얘는 의자, 쟤는 카트 이렇게 해버려. 그리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풀리는 거야. 헨슨 뭐였지? 카트였지? 쿠렐로스 뭐였지? 말이었지? 그럼 카트가 말에게 미술은 시각적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의 감상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카트에서 냄새가 나나? 오히려 말이 더 냄새가 나지 않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헨스는 뭐였지? 카트가, 코쿠스가 뭐였어? 카트가 의자에게 이러면서 진행하라고. 이게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이고 문제 풀수. 안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문제거든. 이렇게 해갖고 푸는 게 좋아. 그럼 봐봐. 카트가 의자에게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치적. 아니 뭐 카트나 의자나 뭐 둘 다. 그치? 그러면 쿠네스가 뭐야? 말이 카트에게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카트는 주형했지, 대상을 그대로 이거 맞는데? 표현상에 맞는데?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거야. 나머지도 한번 해봐. 쿠렐로스가 말이 코쿠스 의자에게, 의자가 말에게. 이렇게 약간 직관적으로 해야지 잘 보인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요즘 것 치고는 좀 쉬었는데 그래도 약간 요 당시 특히 아는 칼이라고 하는 게 18년도에 되게 좀 많이 나왔었어. 뭐 이기 철학의 이와 기를 설명해 놓고 그 이기를 가지고선 수양론에다도 적용하고 법체계에다도 적용하고 인문학에다도 적용하고 사회 쪽에다도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도 나오거든. 장르가 이제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아는 칼이라고 하는 거 가져가시고 비교 대조했을 적에 공통적 차이점 중에서 구를 잡아내는 거. 구라는 거 가장 핵심적으로 이게 구야. 여기를 잘 읽어야 돼 라고 딱 포인트 잡아줄 수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문제를 풀 적에는 이제 기출이다 보니까 평가원 코드가 읽어지면 평가원의 어떤 스타일, 선생님 답의 자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답의 자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그거 갖고 찍어버려. 나중에 찍는 것도 설명을 해줄게. 그런 식으로 기출을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